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1학년 또는 2학년 이렇게 저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생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 탐색 또는 직업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업 탐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직업 탐색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단한 그리고 끝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의사결정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외국어를 배울 것인지, 방학 동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더 큰 것으로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려자를 만날 것인지, 어디 살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할 것인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취업의 기회가 많든 적든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다고 하면 그 많은 직장 중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할 것인지, 적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기회가 적든 많든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가고 싶은 직장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었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적성은 무엇이고 흥미는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고 싶은 직장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 또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외로운 결정입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또 무역회사입니까? 여행사입니까? 항공사입니까? 호텔입니까? 근데 이런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역량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 가서 일을 하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들, 그런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그 회사가 참여하는 박람회에 가본다든지 산업박람회에 가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가장 쉬운 것으로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봅니다. 가서 구체적인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이런 핵심 역량,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인재상 이런 것들과 자신이 잘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이름만을 보고 회사를 선택을 하면 그 회사 생활 또는 회사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회사에 와서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회사의 모습, 회사의 생활과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일,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든지 뚱뚱한 사람이 또는 통통한 사람이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홀쭉한 사람이 아주 너무 큰 옷을 입는다든지 다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신화가 깨지고 정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지만 항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또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경력 관리는 수직적인 이동이고 프로테안 경력은 수평적 이동입니다.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자신의 일생에 평생에 있어서의 진로를 개발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과 회사 간의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궁합이 맞느냐, 일에 있어서 잘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분석적인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고 회사의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와 잘 맞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과 잘 맞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취업성공 길라잡이 차성호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재상은 기업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원의 공통적 정신 및 자세로서 사원 정신을 의미한다. 이는 사원 채용과 인사평가의 기준이 된다. 기업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회사의 인재상을 녹여내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재상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눈앞에 두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한다. 둘째, 기업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갈 사람으로서의 나를 어필한다. 셋째, 구체적인 능력도 좋지만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의 5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재상도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2010년은 글로벌 경쟁력이었다면 2018년은 도전 정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28개사 홈페이지에 나타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키워드는 도전정신이다. 다음으로 많이 표방하고 있는 인재상은 창의 및 창조이다. 그 밖에 혁신 열정도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구직자라면 미리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인재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이 그동안 쌓은 경험과의 교집합을 도출하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잘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도전정신, 두 번째는 창조성, 세 번째는 혁신, 네 번째는 열정, 책임감, 변화, 인간미, 미래지향, 도덕성, 정직, 화합 등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 면접을 쓸 때 잘 녹여내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잠재력과의 교집합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 탐색을 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직장 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특히 스스로에게 좋은 직장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각 회사들의 핵심 역량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아까 나온 인재상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기업 문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문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날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희망직장에 프로포즈하는 것, 희망직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홍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인턴이 되든 어떤 기업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되든 스스로에 대해서 홍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절한 직장, 적절한 업종, 또 적절한 직무를 찾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스스로에 대해서 홍보하고 희망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업에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4학년이 되게 되면 주어진 여건이 생깁니다. 이 여건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것이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학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학년 때, 2학년 때도 발로 뛰어가면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발로 뛰어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 외에 그 직장이 도대체 어떤지, 여기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일하는 선배를 만나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언을 들어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것이 힘들고 발로 뛰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처럼 준비가 다소 모자란 경우에도 발로 뛰는 구직 방법이 최선입니다. 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고 사람들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4년간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취업 코칭, 김지영 교수님께서 쓰신 취업 코칭이라는 책에서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이용하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몇 개 가입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의 매력이라면 뭐니 해도 빠른 응답력입니다.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실력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5건 이상이 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력입니다. 이러한 취업 사이트 활용을 통한 저만의 취업 노하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궁합이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라. 취업 분야를 정했다면 전문 사이트 중 정보가 많고 내용이 충실한 사이트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인 정보량입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취업의 기회를 많이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취업 사이트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튀는 자기소개서로 첫인상을 잡아라.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회원 등록이나 구직 신청을 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열심히 할게요 등 채팅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아무리 취직이 절박해도 읍소형이나 애교형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눈에 띄면서도 성의껏 알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감일을 맹신하지 마라. 구인회사의 저녁 마감일만 믿고 느긋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취업하기 힘듭니다. 구인 정보가 올라온 당일이 곧 마감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해야 회사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라. 취업 사이트에는 구직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보를 올리고 무관심하면 신규 자료에 파묻혀 구인회사들의 조회 범위를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이력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많이는 알고 있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찾아봅니다. 결심이 확고하게 다져졌으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열심히 발로 뛰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평생의 사명,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직장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입사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업을 탐색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노력하셔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